자, 정관격의 기둥을 보겠습니다. 정관격이 길하기 위한 조건 보면은 자, 정관격은 사길신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생조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생조, 힘을 주고 힘을 보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면서 정관격도 강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정관격은 생조하는 거기 때문에 생왕, 왕지, 생조, 득지, 유근. 자, 득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힘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유근은 지지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득시는 시기를 잘 타고났다. 시간을 잘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정관에게 생왕이 되는 조건들이죠. 이렇게 하면은 정관격은 길하다. 그 말이죠. 반대로 흉하려면 뭐예요? 정관격을 깨야죠. 그러면 식상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오겠죠. 첫 번째가 자, 사주는 뭐니 해도 일간이 강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일간이 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강해야 된다. 왜 일간이 약할 위험이 있죠? 기본적으로 정관은 칠살과 더불어서 뭐를 해요? 일간을 극을 하는 거죠. 극을 받는 일간이 극을 받기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극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이 관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약하면 이 관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관이 들어와도 좋은 역할로 못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일간이 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천간을 강하게 해주려면 지지에 천간을 생하거나 왕하게 해줘야 된다. 이처럼 천간이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근 또는 유근, 있을 윤자 뿌리근자겠죠. 유근이라고 하기도 하며 득지라고도 한다. 자, 유근을 한자로 되나 볼까요? 유근 안 되네요. 있을 유자래요. 뿌리근자 이렇게 유근이라기도 하며 득지 지지를 얻었다라고 한다. 생조의 경우에도 일간이 강해진다. 그렇죠? 생을 받으니까. 반면에 사절, 휴수, 세병사묘절, 태양의 경우에도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12운성에서 절태양생, 역대관왕, 세병사묘 이랬었죠. 그래서 노광이 가장 쓸 때고 그래도 양 정도면 태양생 이 정도로 생명이 태동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힘이 넘치진 않지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하긴 하지만 반면에 사절, 휴수, 세병사묘절 이런 경우는 휴수는 왕상휴수사에서 우리 휴수 배웠었죠. 왕상휴수사에서 배웠고 그래서 어쨌든 세병사묘절 이거는 뭐다 12운성에서 이 정도 그런 경우도 약하다. 지지에 보면은 자, 일간을 중심으로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예컨대 병화일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12운성을 다 외우는 방법을 한번 제가 올려놨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못 외우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장법으로 운장법으로 그걸로 짚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최고라고 했죠. 자, 예컨대 제가 병신일주예요. 그러면 신금은 병화에게 있어서 뭐냐면 병이에요. 병신병. 그래서 이거는 이 병에 해당되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12운성도 다 외우면 좋겠죠. 틈틈이 제가 올려놓은 그 암기송이 있으니까 그냥 심심할 때 들으면은 언젠가 외워지겠죠. 그 다음 지지가 약하더라도 대운에서 받쳐주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정관이 보호되거나 생조를 받아서 왕성한 경우 자, 정관이 생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생관이고 정관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은 인수이다. 그렇죠? 정관을 사이에 두고 자, 정관을 사이에 두고 이걸 생해준 건 뭐죠? 재생관이었죠. 재생관 관성의 인을
이는 설계시킨 건 인성에서 그래서 관이 쭉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뭐다? 인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관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자 상관이 없어야 된다. 상관이 없어야 되면 관을 상하게 되죠. 상관이 있는 경우는 상관을 극제하거나 합거시키거나 설계시켜야 된다. 그러자. 자 관이 있는데 이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자 상관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식상이 되죠. 자 이걸 극제하는 거 뭐죠? 인극시겠죠. 인성이 와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성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성이 와서 요거를 극해버리면 식상을 극을 못하기 때문에 관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자 합거 이것과 합을 하는 거 합을 하는 게 있거나 또 설계시키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면 경관이 뭐예요? 신금이죠. 정관은 그 다음에 상관은 뭐예요? 병화예요. 정화죠. 다르니까 식신이 병화고 자 정화예요. 정화가 화극금으로 극을 하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럴 때 임수가 와서 정임 한목으로 해서 정화를 끌어가 버리거나 또는 정화를 누르는 거 뭐예요? 개수가 와서 누르거나 이런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설계시킨다는 것은 목생화, 토 뭐 예컨대 무토나 기토 이런 것들이 와서 화생토로 기운을 설계시켜서 요거를 금을 극제를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관이 극제 합거 설계된 경우 재성이 정관을 생해줘야 된다. 그래야 정관이 생을 받아 강해진다. 계속 나온 이야기고요. 재성을 파고 가면 안 되는데 재성을 파괴하는 것이 비견이나 겁재다. 이런 경우를 충말한다. 말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였는데 말을 쫓아버린 거니까 재물을 없애버린 것 같죠. 그래서 재성을 파괴버린 것을 우리가 충말한다 이입니다. 충마 쫓줄 축자. 자 말은 이 재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은 재물 쫓아버리면 안 된다. 자 이거죠. 자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이거를 생해주는 게 뭐죠? 재성이에요. 근데 재물은 뭐예요? 내가 그걸 하죠.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그걸 해요. 그래서 이 비견이나 겁재는 내 재물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나마 비견은 뭐 공유한다는 개념이지만 겁재는 내 재물을 강탈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재물을 내 재물을 강탈해 가버리면 힘이 없어지죠. 재가 없어지죠. 그러면 관을 생해준다 못해준다? 생해주지 못한다. 또는 생해주는 게 약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재성을 파고가 만드는데 재성을 파괴하는 것은 누구다? 비견이나 겁재다. 내 재물을 같이 나누어 갖는 존재가 비견이고 내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겁재다. 이런 이야기죠. 극재. 에는 누가 속한다? 비견이나 겁재가 속한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관이 형충이 되지 않는 경우 형충파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전 자평진전에서도 계속 나왔던 게 형충파해하는 것은 뭐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안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형충파해가 되면 뿌리가 충이 되어 흔들리면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어 잘 안 되는 경우는 탁하다. 또는 충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합으로 충을 해소, 육합으로 충을 해소, 충으로 해소를 한다. 어쨌든 형은 해소하기 어려운데 밑에 형충파해가 있으면 안 좋은데 이 형충파해를 합이나 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없어져 버리게 하면 그 작용력을 없게 하면 정관이 밑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관이 충하는 경우는 관살이 해소된 건데 자, 정관이라든가 칠살이 하나씩 있는 게 가장 좋고요. 혼잡이 돼버리면 비록 관이 있다 하더라도 칠살 하나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 관살 중에서 이 관과 살이 섞였을 때는 이걸 가져가든지 이걸 가져가든지 하나를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자 합을 살하고 해서 관을 하나 남겨놓거나 이 말은 자 살을 없애버리고 관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반대로 이 관을 없애버리고 살 하나 남겨놓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합. 누가 와서 관을 합을 해버리고 살을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살.
그래서 관을 없애버리고 살 하나 남겨놓거나 또는 살을 없애버리고 관을 하나 남겨놓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하기 위해서는 청간의 정관이 한 개만 투출돼야 된다. 두 개 투출하면 탁하다. 이런 경우는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 세 개 이상인 경우는 설거하는 것이 좋다. 세 개 이상이면 뭐예요?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때는 그걸 하는 것보다 뭐다? 힘을 빼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 지나치게 강한 것보다 그걸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걸 하다 잘못하면 튕기기 위해서 우리 반정당하죠. 인조반정처럼 이 너무 세력이 강하면 세력이 강한 부하를 억누르다가 잘못하면 본인이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서서히 빼야 된다. 이런 전략이 좋죠. 그래서 3개 이상의 경우는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합의된 경우 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청하다. 관살 혼잡, 정관과 질살이 섞여 있는 경우는 제거 방법은 여기 나오는 합관유살 또는 합살유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합의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합을 하고 하나는 남겨놓는다.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혼잡은 이거를 혼잡 안 되게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흉한 조건을 볼게요. 자, 관살이 어쨌든 흉하냐? 아까 얘기했죠. 일간이 너무 약해서 관성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좋은 관이 와도 내가 그 관에게 지배를 당하고 관을 복록을 누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관이 미약하거나 보호되지 않는 경우, 정관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관이 와도 깨재재한 관이 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가 안 되면 예컨대 식신이라든가 상관에 의해서 관이 식극관으로 깨져 있어요. 그러면 안 좋겠죠. 상관이 투출하거나 정관을 파극한 경우, 상관이 투출하면 뭐죠? 상관이 투출하면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안 좋고, 그 다음에 정관이 파극, 극을 당해 있으면 극을 당해서 깨져 있으면 안 좋겠죠. 이 파극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파자는 이 깨질 파자에 극을 당한다는 거죠. 파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관이 형충된 경우, 정관이 형충되면 안 좋다고 했죠. 관살이 혼잡된 경우는 안 좋고, 정관이 중첩된 경우도 안다. 중첩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탁하다. 그래서 근데 3개 이상이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보다 설기시켜라. 앞에 나왔죠. 어쨌든 이런 정관이 흉하고 안 좋은 조건들 알겠죠? 자, 결론은 간단해요. 이 관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보호받아야 된다. 보호받는 것은 뭐다? 이 생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은 좋고 이 극을 받는 것은 안 좋다. 극을 하는 건 뭐다? 흉신은 극을 한다 그랬어요. 흉신은. 그래서 이 생하는 조건. 그 다음에 이 관과 마땅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이 일간이 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신강해야 된다. 또는 일간이 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부합이 되면,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부합하면 정관격이 좋게 되겠죠. 자, 관을 생하는 건 뭐예요? 재성입니다. 재생관. 나를 생하는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관을 상하게 하는 건 뭐죠? 식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을 나누는 거는 내 비견이라든가 겁재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그림을 도표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뭐다? 균형. 이 균형을 맞추는 조건. 이 균형을 맞추면 사주가 길어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화격에 대한 기능 조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